안녕하세요. 상한가를 간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면 요즘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백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거래량은 약 320만 주가 터졌고요. 신고가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돌파해서 상한가를 간 느낌이죠. mRNA 백신 특허 출원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라 mRNA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이라는 것이죠.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가도 타이밍인데요. 각 시기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재료는 제각기 다릅니다. 코로나 테마가 지나가고 항암제 테마가 도래할 때는 HLB가 대장 역할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바이든이 문샷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만큼 암종복에 관심이 많으니 그때가 오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은 친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죠. 탄소 제로를 목표로 말이죠. 기사를 보면 지난달 24일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특허의 내용은 전달 기술입니다. 왜 전달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그건 mRNA는 인체에 들어가면 뉴클레아제에 의해 빠르게 분해됐기 때문입니다. 뉴클레아제의 아제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도 아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 전에 배운 프로테아제도 아제라고 합니다. 이거 한국어로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번역했죠. 아제가 분해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에 있는 아밀라아제도 분해하는 것이고요. 프로테아제도 분해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뉴클레아제도 분해하는 것이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mRNA가 바로 뉴클레아제에 의해 분해됩니다. 참고로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간단하게 복습하면요. 바이러스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잘라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프로테아제였는데요. 프로틴과 아제가 합쳐진 프로테아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제하면 바이러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프로테아제를 억제하는 작용 기전의 신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없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있는 엠프로를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연구되기도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뉴클레아제는 아제가 붙어있는 만큼 역시 분해 효소입니다. 무엇을 분해하느냐? 핵산을 분해합니다. 핵산은 DNA와 RNA를 말하는 거라고 이것도 얼마 전에 공부한 적이 있죠. 핵산이 영어로 바로 뉴클릭 엑시드입니다. 그러니까 핵산의 영어인 뉴클릭 엑시드에 뉴클릭을 따오고 분해하다에 아제를 따와서 붙이니까 뉴클레아제라는 영어 단어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프로테아제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처럼 뉴클레아제는 핵산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뉴클레아제는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건 우리 몸이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바로 스플라이싱 할 때 필요합니다. mRNA의 인트론을 제거하는 효소 등의 존재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트론은 정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도 우리 DNA에는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라낼 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진이 있는데요. 엑손이 있고 인트론도 있습니다. 저 인트론은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에서 프리 mRNA를 만드는 데는 사용되지만 머처드 mRNA를 만드는 데에는 쓰지 않고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유전자 변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인트론이 아니라 엑손이 등장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인트론은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고 의미도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엑손은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정보에 변이가 발생하면 그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다시 처음 뉴스 기사로 돌아오면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새로운 개념의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mRNA 백신이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클레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mRNA 백신도 우리 몸의 뉴클레아제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RNA를 우리 몸에 투여해서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복습하면요. DNA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중나선 구조인데요. 인산이 보이고 오탄당이 보이고 ATGC라는 염기도 보입니다. A는 아데닌, T는 타이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입니다. 저렇게 ATGC 염기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염기 서열이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우리 인간의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상한가를 간 나이백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매매할 수 없는 차트입니다. 상승하는 중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많이 보이는 패턴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 음봉 하나가 마이너스 4%짜리입니다. 그런데 상한가까지 버티기가 힘든 건 위아래로 날뛰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긴 캔들이 하나 보이죠? 난리 났습니다.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위로 쭉 말아 올렸다가 마구 흔들어 제끼다가 결국 마지막에 상한가에 안착했죠. 이거 멀미나서 매매할 수가 없죠. 보통 장 후반에 다 와가서 상한가에 마감하는 종목들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밑으로 쭉 빼다가 다시 쭉 들어올려서 상한가를 마감하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려면 장 초반이나 중반에는 끝내야 심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장 후반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을 잡기는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날뛰는 차트를 견디기 힘듭니다. 여기까지 상한가를 간 제약바이오는 무슨 이유로 갔는지 살펴봤는데요, mRNA 백신 관련해서 상한가를 간 나이백이었습니다. 다시 HLB로 돌아와서요, 어제 살펴본 뉴스 기사를 이어서 보면요, 대부분의 임상 논문이 중국 병원에서 진행된 결과입니다. 임상 3상 결과 중 하나는 완전 관해율이 무려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완전 관해죠. 그리고 동물 실험도 하나 있는데요, 타세바와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여했습니다. 타세바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폐암 표적 치료제로는 타세바와 이레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흡연 기간과 흡연 양이 많을수록 표적 치료제인 이레사와 타세바의 효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는 백해 무익입니다. 병을 진행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도 안 되게 만들죠. 리보세라닙과 비슷한 혈관신생 억제 작용 기전인 아바스틴은 타세바와 병용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작용만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적응증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세바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종양성장 억제 효과가 뛰어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해서 더욱더 직접 비교는 힘들긴 하겠지만 타세바와 리보세라닙의 조합은 아바스틴 조합이 보여주지 못했던 효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뛰어남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말이죠. 참고로 오른쪽 노란색의 풀친 추가가 폴첸 추가로 보였습니다. 무증상자를 무상증자로 읽는 것과 같은 직역병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뉴클레아제는 핵산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분해될 수 있습니다. 진에는 엑손과 인트론이 있습니다. 엑손은 정보가 있고 인트론은 정보가 없습니다. 타세바와 이레사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리보세라닙이 동물 실험에서 타세바와 병용 투여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